옛날 옛적 대한민국의 한 작은 마을에 지영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평범하고 조용했지만 사람들은 마을 근처의 숲에 대거림칙한 소문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 숲은 수십 년 전 알 수 없는 이유로 방문자들이 사라지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미스터리한 장소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잊혀져 갔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숲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여름날 밤 지영과 그녀의 친구들은 오랫동안 궁금해왔던 그 숲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숲속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들은 캠핑 장비와 간단한 식량을 챙겨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에 들어서자 처음에는 그냥 자연 속에서 하룻밤 기분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숲속은 점점 어두워졌고 기이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영과 친구들은 그 소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일 것이라며 애써 무시하려고 했지만 점점 소리는 그들의 주변을 맴돌며 가까워졌습니다. 시계는 자정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때 갑자기 한 친구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자 희미한 달빛 아래 한 여자가 숲속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차가운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은 즉시 물러나려고 했지만 그 여자는 어느새 그들 앞에 나타나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숲은 그 순간 냉담하고 무시무시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이파리가 부서지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정신을 차리고 겨우 그 자리에서 도망쳤고 마을로 돌아와서는 이날의 경험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 사는 마을에서는 매일 밤 기이한 목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은 매일 누군가가 숲에서 그들을 호출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점차 마을 사람들은 그 숲에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숲은 더욱 전설로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지영과 그녀의 친구들은 당시의 경험을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하지만 숲 주변을 지날 때마다 그날의 악몽 같았던 순간들이 떠올라 그들을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지금도 그 숲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주 가끔씩 나무 사이로 하얀 옷을 입은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보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마을 주민들은 그 숲에 가까이 가는 것을 꺼려하고 특히 밤이 되면 아예 접근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히 용기를 내어 숲을 탐험한 사람들은 그들만의 새로운 공포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게 된다는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는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기괴한 전설이 있었다. 그 이야기는 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수군거리며 전해졌고 마을 바깥 사람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전설에 따르면 마을 외곽의 깊은 숲속에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검은 그림자라고 불리는 정체 모를 존재가 산다고 했다. 이 폐가는 수십 년 전까지도 사람이 살았던 곳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 집안의 가족이 사라졌고 이후 그 누구도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소문에 의하면 그 가족이 사라진 날 밤 집안에서 끔찍한 비명소리와 함께 검은 그림자가 맴도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한다. 그 후로 집은 점점 허물어져 갔고 자연스럽게 숲으로 뒤덮였다. 세월이 흐른 뒤 서울에서 왔다는 대학생 몇 명이 마을에 여행을 왔다. 그들은 귀신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 인터넷에서 소문을 듣고는 그 폐가를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 했다. 마을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젊음의 혈기와 호기심을 누를 수 없었던 그들은 밤이 되자 몰래 숲으로 향했다. 검은 그림자가 출몰한다는 밤 12시가 가까웠을 때쯤 그들은 드디어 그 폐가에 도착했다. 달빛이 은은하게 숲을 비추고 있었고 폐가는 생각보다 더 넓고 으스스했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가 흘러나왔고 빛이 거의 닿지 않는 내부는 음산했다. 걸음을 옮길수록 기분 나쁜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한 학생이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자 목재 바닥에 먼지가 부유하며 빛을 반사했다. 그 순간 갑자기 폐가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란 그들은 얼어붙었다. 곧이어 벽에 걸린 오래된 액자가 맥없이 떨어졌다. 그들은 오싹해졌지만 너무 겁에 질려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러나 곧이어 그들은 소리 없는 속삭임을 들었다. 마치 여럿이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였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귀 가까이에서 계속해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가라, 나가라. 속삭임은 점점 더 절박하게 변해갔다. 그들은 그만두고 빠져나가기로 했다. 그때 그들 중 가장 앞서 있던 학생이 갑작스레 멈춰섰다. 그의 앞에 벽에서 무언가 검은 것이 스르륵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마치 검은 연기 같았으나 순간적으로 형체가 일렁이며 생겨났다 사라졌다. 그 형체는 빠르게 커지며 실체를 띄었고 그들은 숨이 막혀 소리칠 수조차 없었다. 그 형체는 마치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눈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것은 이내 그들에게 다가와 낮게 울부짖었다. 이곳은 나의 장소다. 그 순간 학생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비명을 지르며 폐가를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들은 그날 밤 겪은 일이 실제인지 환상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공포에 질려온 몸이 경직된 그들은 마을로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다음날 아침 서둘러 짐을 챙기고 서울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들이 마을을 떠나기 전 한 노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림자를 본 자는 결코 잊지 못한다네. 그 존재는 원한으로부터 태어난 것이니 그림자를 본 그대들의 마음에 이미 머물렀을 게야. 서울로 돌아온 후 그들은 조금씩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자고 일어나면 팔에 정체 모를 멍이 들어있거나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환청을 듣게 되었다. 불을 끄고 잠을 청할 때마다 저항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며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이 일을 계기로 그 학생들 중 일부는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다른 이들은 마을 근처에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 검은 그림자의 기억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한밤중 그 그림자의 형체가 자신의 방 한구석에서 있는 악몽을 꾸곤 했다. 긴 세월이 흐른 뒤에도 마을 사람들은 그 오래된 폐가에 발을 들이지 않았고 검은 그림자의 괴담은 점점 잊혀져 갔다. 하지만 그날 밤의 일은 그 대학생들의 기억 속에 계속해서 살아 숨쉬었다. 마을의 깊은 숲속 그 폐가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간혹 저무는 저녁 숲의 나무들 사이로 연기처럼 스며드는 검은 형체를 보았다고 은밀히 속삭였다. 검은 그림자는 결코 떠나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한밤중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 남자의 이름은 민수였다. 그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행을 떠난 것이었지만 이곳이 그의 목적지였던 마을은 아니었다. 길을 잃고 헤매다 보니 이 외진 곳까지 오게 된 것이다. 마을은 인적이 드물었다. 몇 채의 낡은 한옥과 고즈넉한 분위기의 상점들이 있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민수는 어떻게든 하루를 묵을 곳을 찾아야 했으므로 가장 큰 한옥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나왔다. 그녀는 깊은 주름이 얼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무엇인가를 깊이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손님이군요. 이런 밤에 무슨 일인가요? 할머니는 조용히 물었다. 민수는 길을 잃었고 하룻밤만 머물 곳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자고 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으면 소리가 나더라도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민수는 고맙다며 방으로 안내받았다. 방은 아주 오래됐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피곤했던 그는 금세 잠이 들었다. 하지만 한밤중 이상한 소리가 그의 잠을 방해했다. 누군가가 집 밖에서 신음하는 듯한 소리였다. 민수는 처음에는 이를 무시하려 했지만 소리가 점점 더 커졌고 마치 누군가 그를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봤다. 달빛 아래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멀리서도 알 수 있을 만큼 그 여자는 눈에 띄게 창백했다. 그녀는 민수에게 손짓하며 다가오라고 했다.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는 발걸음을 내딛고 말았다. 바깥은 싸늘했고 일렁이는 안개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여자는 민수를 향해 서서히 걸어오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멈췄다. 그리고는 손을 뻗어 민수의 얼굴을 어루만지려 했다. 그 순간 민수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여자의 손은 지나치게 차가웠고 눈빛에는 어디에도 생기가 없었다. 도와줘. 나를.
여자가 속삭였지만 목소리는 사방에서 동시에 들리는 것 같았다. 그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다. 그 순간 여자의 눈이 붉게 빛나며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다. 순간 사방의 길들이 민수의 주위를 뒤엉키듯 둘러싸고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다급해진 민수는 할머니의 충고를 떠올렸다. 그는 최대한 정신을 가다듬고 여자의 눈을 피하며 집으로 돌아가려 했었다. 마침내 허겁지겁 방으로 돌아온 그는 문을 세게 닫고는 숨을 헐떡였다. 그제야 창문 너머로 들리던 소리도 안개의 중얼거림도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민수를 반겼다. 민수는 할머니에게 지난밤의 일을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옛 전설을 들려주었다. 이 마을에는 오래전 비극적인 방식으로 목숨을 잃은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은 매년 이맘때면 스스로의 슬픔을 잊지 않기 위해 누군가를 찾아다닌다고 했다. 민수는 그저 전설로만 생각했으나 여전히 깊은 여운이 남았다. 그는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그의 마음속에는 그날 밤 본 것들이 강하게 남아 언제고 다시 떠오를 것만 같았다. 마을을 떠나면서 민수는 뒤를 돌아보았다. 후회와 안도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다시는 그 마을로 돌아오지 않기로 다짐했다. 하지만 민수는 알지 못했다. 그 여인의 슬픔은 단순한 전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